저희 회사는 아규니콘을 육성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펀딩을 많이 받은 게 결국 사업의 성패나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첫 번째는 저는 타이밍이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2019년에 투자한 블루엠텍이라는 회사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의약품을 전국의 병의원 5만 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을 실제로 병원에 유통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는 20억 하던 회사가 80억, 250억, 540억, 그 다음 770억, 그리고 1100억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하고 실제로 성장을 시키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첫 번째 제 핵심 결론은 역시 사업은 운이 따라야 된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창업팀입니다. 그래서 엔틀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멤버들을 서로 빌딩해주는 그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창업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창업팀과 이 사업을 전개할 거냐에 따라서 사업은 성장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두 번째는 창업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펫 산업에 대한, 그리고 펫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오늘 이 강의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펫 산업으로 실제로 IPO를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기가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펫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M&A가 조금 더 활발하게 전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2019년에 투자한 오브젝티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반려동물 용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동 가방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등이라고 하는 명성을 쌓게 됐고요. 송혜교 씨가 들고 다닐 정도로 꽤 유명한 리카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고객을 모으고 그 모은 고객을 대상으로 CS 관리를 철저하게 도모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사몰을 중심으로 상품을 유통함으로써 연매출 한 40억까지 성장을 했고요. 올해 4월 1일자에 앞타바이오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에 저희가 매각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창업 아이템이고, 네 번째가 저는 펀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딩은 실제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은 되지만, 펀딩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투자를 받아서 오히려 그 돈이 독이 되는 사례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내가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1, 2년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적정한 버제팅에 맞는 투자금을 받는 게 초기 창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포함 이병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론, 사업이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운이 없더라도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운이 닿더라도 근성이 있어야 그 운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을 저는 항상 창업가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경영의 신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창업을 하고 그리고 기업가로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도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열정과 열의, 그리고 마지막은 실력입니다. 근데 이게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을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결과적으로 0이 됩니다. 덧셈은 그래도 플러스가 되지만 곱셈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결국은 0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에서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가치관이 일치되는 창업팀과 그 다음에 열정과 열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로 실력을 갖고 있어야만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을 저는 굉장히 가슴속에 갖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들도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창업에 대한 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나 V씨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경영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공학 출신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공학은 섬세함과 정교함을 바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력과 창조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자들의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유심히 좀 관찰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피드백은 빠르냐, 그리고 애티튜드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저희가 투자할 때 유심히 좀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피드백이 빠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창업한 아이템을 설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을 그 축적의 힘으로, 기세의 힘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1인 10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만지면서 이거는 카페트고, 그 다음에 이 뿔을 만지면서 이건 창이고, 꼬리를 만지면서 이거는 로프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를 하려면 이 모든 거를 아우르고 또 이게 어떤 물체인지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투자회사도 이런 그 심사역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또 그 회사의 투자심사팀의 집단지성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투자심사에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폐테크 분야도 우리가 정부과제를 작성할 때도 이런 GPT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팁스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저희의 표준 템플릿을 저희가 전달을 하면서 팁스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일주일 안에 끝내는 노하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팁스 코디네이터 분이 계시기는 한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아마 한 달 준비하기도 굉장히 벅찰 겁니다. 하지만 이 GPT를 활용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사업계획서, IR 자료, 연구개발계획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면 할수록 그 학습 데이터는 이런 그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확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업무적으로 많이 꼭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회사는 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아이템이 성공하면 정말 대박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투자자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냥 기능적으로 이 부분이 좋고 이 부분은 다른 경쟁사 대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대부분의 그 대학 교수님들 창업하시면 내가 창업한 아이템이 first in class냐 그 다음에 best in class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 하나만을 부각을 해도 충분히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 심사는 여기도 TS 인베스트먼트 이경희 팀장님도 오셨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시선을 얼마나 많이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초기에 형성하지 않으면 투자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200개 그 성공한 기업들의 어떤 그 5가지의 성공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창업팀, 그리고 창업 아이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제가 아까 깜빡했네요. 그리고 펀딩. 이 5가지 순에 의해서 사업의 성장과 성공이 결정이 되는데, 실패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런어웨이가 고갈이 돼서 실제로 자금 고갈로 실패하는 창업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마켓 니즈가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점점 몰입의 힘에 의해서 내가 창업한 아이템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자기 무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고객의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 모델을 전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 우리 팀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템을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구매 고객들의 데이터를 갖고 우리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중간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결함, 그리고 정부의 어떤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사업을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뉴패러다임 베이스 캠프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 투자는 3억에서 5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팁스는 지금까지 35개 기업을 추천해서 34개를 저희가 선정을 시켰고 거의 97%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팁스에 통과된 기업들은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와 비즈니스 모델을 더 고도화시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후속 투자를 연속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A, 심지어는 저희가 시리즈 B까지 투자에 참여를 한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프리 IPO까지 저희가 투자 영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엑셀러레이터들은 초기 3년 미만의 기업의 개인 투자 조합은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벤처 투자 조합은 40% 이상을 창업 3년 미만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저희들은 너무 크거든요. 한 펀드에서 초기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투자를 하려면 이 50% 비율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초기 창업에 대한 개념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모태펀드에서 발표된 정치 출자 사업도 실제로 창업 초기 소형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145억으로 배정이 됐고, 그리고 립스라는 사업도 약 100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 전체 매칭되는 펀드 1조 중에 2.3%, 4%밖에 그 비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태펀드의 AC 전용 예산에 대한 비중을 한 10%인 1,000억 수준까지 좀 출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저도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 부회장으로서 투자분과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초기 창업 생태계, 특히 펫산업 쪽에 많은 투자가 좀 낙수 효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창업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시리즈 A까지 빠르게 투자 유출이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실제로 IPO나 M&A로 회수되는 그 전주기 과정, 이 부분을 겪어야 투자자로서 저는 자기의 어떤 실력 그리고 가치관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투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투자를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엑식 관점에서 저희가 블루엠텍은 4년 반 만에 저희 고유 계정 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23년도에 IPO를 하면서 50배인 약 100억 정도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AC 쪽에서는 저희가 거의 이런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탑순위라고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저희의 성장 프로그램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1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고도화를 하고,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고도화, 사업 성장 가속화, 이렇게 크게 4가지 단계로 저희들은 밀착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오프라인 행사도 저희는 굉장히 자주 개최를 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한 6차례 정도
실무자들 대상으로 초대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주제로 저희들이 스킬업 세미나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프라인의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1차 투자 이후에 팁스 선정 이후 그 다음에 저희가 후속 투자까지 가져가는 전주기 투자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 펫 산업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생성형 AI로 제가 정리한 슬라이드 2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펫 산업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입장으로서 약 20년 동안 얘를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저도 반려인으로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는데 결국은 지금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량이 모자란 미달한 그런 그 펫푸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기사도 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가공 과정에서 산패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영양 성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미세 나노 현탁 기술로 저희들이 동물 영양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쿠팡에서 이제는 월 매출 한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국내 영양제 시장에서 그 페노비스라는 브랜드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즈워크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당국대 약학대학이랑 공동으로 해서 미세현탁 기술을 통해서 산패되지 않고 그 영양분이 온전히 반려동물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영양제 시장을 상당히 많이 빠르게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동물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이동가방 시장에서 1등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계모차라고 해서 분리형 계모차, 일체형 계모차 이런 것도 기존의 어떤 제품들을 기능적으로 혁신을 해서 상당히 사업적으로 성공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물 전국에 약국이 한 뭐 몇만 개 정도 되는데 한 12,000개 되는데 그 중에 그 동물 약국을 한 5,000개 회원사로 보유한 페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페팜 그 약국 입구에 들어가 보면 페팜이라는 로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한 45% 정도 시장 장악을 하고 있고 전국의 동물 약국에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고 또 영양제와 같은 상품들을 약사님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누적 한 65억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테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도 재밌습니다. 베테코리아는 전국에 동물병원이 약 4,000개가 있는데 현재 1,500개의 동물병원을 회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 치료를 위해서 동물 전용 의약품이라든가 인체 의약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물병원에서는 인체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약국을 통해서만 지금 인체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해서 1년간 장부에 대한 보관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서 앞으로 인체의약품은 플랫폼 사업자에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법과 제도적으로 좀 보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쓰는 인체의약품의 몸무게에 따라서 반려동물도 그 소량으로 처방을 해야만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과용, 오용하게 될 경우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인체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저희의 투자 전략과 투자 방향은 이렇게 시장을 장악형 비즈니스로서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회사들에 좀 더 많이 저희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크림 히어로즈를 창업한 모모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양이를 위한 펫푸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메가 인플루언서입니다. 한 700만 팔로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그 수의사분의 어떤 특허 정보를 가지고 반려묘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신장 질환이거든요. 소변을 뭐 제때 보지를 못해서 참고 있다가 나중에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신부전을 뭐 치료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신부전에 대한 진화를 좀 늦추는, 완화하는 슬로우 에이징 단계의 그런 신부전 영양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월 매출 한 1억 5천까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고, 마지막으로 블록펫이라고 이 회사는 바텍 쪽으로 인수가 됐는데 반려동물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K푸드 또 그 한국의 그 K뷰티 이런 부분들이 임상이나 인증 그리고 제품 제조에 대한 OEM 이런 경쟁력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어떤 제품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시장 확대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듯이 반려동물도 앞으로 이 산업이 분명히 성장하고 커지면 반려동물 의약품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발견되지 않은 그런 보물 같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쪽으로도 저는 많은 회사들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이러한 펫산업 쪽에서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회사가 반드시 우리 제주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